제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영화광들의 발길이 부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수질 검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탁도 등은 합격 수준이었지만 불순물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친구로 지내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온 부천FC 유소년팀의 김주찬 선수, 비상을 준비 중인 김주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수돗물 수질 검사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수질 상태는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질 검사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이 수질 검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확한 수질 검사를 위해 5분간 물을 흘려보냅니다. 수도관에 남은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수돗물을 받아 탁도를 측정합니다. 탁도는 0.3 NTU, 기준치 이내입니다. 잔류 염소 농도도 측정합니다. 잔류 염소 농도는 0.2mg/L. 이 역시도 기준치를 충족했습니다. 현재 수질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먹는 물 수질 기준법 안에는 다 들어오는 정상적인 물. 수도꼭지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씌우고 물을 흘립니다.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0분 후 미세먼지 마스크 주변에는 이물질이 잔뜩 끼었습니다. 탁도와 잔류 염소 농도는 기준치를 충족했지만 불순물 문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저건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하루 종일 틀어 놓으면은 저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제보다 좀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놀랐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테스트 때는 저보다 좀 몇 개 나왔었는데 오늘 여기 토요일 이후로 저희는 여기서 채소한 적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하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갖다 분석팀에 갖다 드려야죠. 인천 서구의 한 소화전. 이곳에서도 매일 수돗물 수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소화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씌우고 20분간 물을 흘려보냅니다. 다행스럽게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거보다 이제 상태가 훨씬 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색깔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일부 지역은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천시와 정부는 수돗물 안심 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난 22일부터 매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수질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인데요. 매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비판 개막식 현장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23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의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실내에서 개막식이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관객들의 열기와 함성은 예년보다 더욱 뜨겁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때문에 개막식 직전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지난해 특별전의 주인공인 배우 정우성 씨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스타들의 등장에 개막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올해 특별전의 주인공인 배우 김혜수 씨도 개막식 현장을 찾았는데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측은 영화 타짜 등 배우 김혜수의 대표작 10편을 비롯해 다양한 관련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개막작은 에드가 니토 감독의 영화 기름도둑인데요. 영화 기름도둑은 가난한 고등학생인 주인공 랄로가 큰 돈을 벌기 위해 기름도둑질에 가담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주제는 SF입니다. 관람객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SF 영화를 중심으로 49개국에서 출품한 영화 288편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 등 명작 로봇 영화 7편을 만나볼 수 있는 로봇 특별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23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음 달 7일까지 부천시청과 부천만화박물관 등 부천시 전역에서 관람객 등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강하게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전현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엄격해졌습니다.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딱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거죠. 처벌 강도도 세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처벌 수준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운전자들에게선 불만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달라진 교통법규가 있죠.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듯 지상 소화전이나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잠깐만 정차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이 의무화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 뒤편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 장치가 꼭 설치돼 있어야겠죠.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생명과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단속 최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정화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백석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배우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리 없게 대처합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놓는 등 차량 작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얼마나 달라질까? 단시간 동안 소주를 마신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9%.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인데요. 제 운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부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급정거도 잦아졌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더딥니다. 운행 기록을 살펴보자 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도 1.51초에서 1.68초로 0.2초 가까이 느려졌습니다. 또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급정거 상황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뇌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 선수는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천에도 이강인 선수와 어깨를 겨룰 뛰어난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강인과 친구로 지내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워온 부천FC 유소년팀 김주찬 선수를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실내 축구장에서 초등생들이 개인 기술을 익히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등번호 2번을 단 11살 주찬이는 다리 사이로 공을 넣고 앞으로 뒤로 자유자재로 공을 다룹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주찬이는 부천FC U18 주전 공격수로 성장했습니다. 100m를 11초대에 뛸 정도로 빠른 발은 물론 뛰어난 개인기와 강력한 슈팅으로 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K리그 유스 대회에서 드리블 돌파 1위를 차지할 만큼 실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공격을 할 수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왼발을 사용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장점이 아주 많은 친구고,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에서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해서 뭐 좋은 이런 크로스라든지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찬 선수의 이 같은 성장에는 친구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천의 한 축구클럽에서 함께 운동한 두 선수는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로 서로에게 힘이 됐습니다. 당시 두 선수를 지도했던 김혜룡 감독은 빛바랜 사진 속 두 선수를 볼 때면 감회가 남다릅니다. 남다른 승부욕을 보였던 김주찬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늘 경쟁 상대로 여겼습니다. 친하면 아주 친한 것 같은데 경기 운동할 때 되면 아주 치열했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는 아주 치열하게 여기 우리 김주찬 선수는 막 경쟁 의식을 가지고 좀 했던 것 같고, 저기 우리 강인이는 그렇게 뭐 경쟁 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난 뒤 김주찬 선수는 부천FC 유소년팀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며 기량을 닦아왔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를 볼 때면 부러움과 함께 친구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 같이 축구를 강인이랑 해왔는데 지금 강인이가 U20 대표에서 골도 넣고 많은 좋은 활약해줘서 너무 부러운데 저도 열심히 해서 꼭 국가대표가 돼서 강인이랑 같이 뛰어보고 싶습니다.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라이벌로 웃고 웃으며 지냈던 어린 두 선수. 이제는 다른 환경에서 운동을 하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국가대표라는 똑같은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인아, 내가 지금은 비록 대표는 아니어도 부천FC U18이 있지만 꼭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부천FC를 빛내는 선수가 되고 싶고 꼭 국가대표가 돼서 너랑 같이 경기를 뛰고 싶어. 다치지 말고 기다려. 꼭 갈게.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삼산 공원길 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순찰대는 27일 삼산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발대식에는 삼산경찰서 관계자와 순찰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순찰대에는 지역 15개 협력단체 840명이 참여하는데요. 순찰대는 앞으로 삼산경찰서 경찰들과 함께 지역의 공원과 놀이터를 순찰합니다. 삼산경찰서는 주민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하게 되면 또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취약한 지역들 이런 것도 더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발견해서 더 안전한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배경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포시가 붉은 수돗물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지역 학교들에게 비상급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지난 18일부터 인천 서구와 강화군 지역 학교에 하루 35에서 40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광역시의 수도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해를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경기도는 공정과 평화복지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었다고 전하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리 사채와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탈세와 체납을 적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실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시가 재난이나 응급 상황 시 사고 위치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국가 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김포시는 평화누리길과 한강 제방 자전거 도로를 포함한 10개 지역에 국가 지점 번호판 163개를 설치했습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국가에서 통일한 위치 좌표로 응급 상황 시 소방서와 경찰서의 번호를 알려주면 빠르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공고가 지난 26일 부평 관광호텔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 현장 중심의 학생들이 도제 교육에 대한 목표를 알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편 도제학교는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을 받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모델입니다. 부평에 있는 직업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782명이 되는데 새로운 직업교육의 모델인 학교와 산업 현장을 오고 가면서 배우는 그러한 도제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이들이 지역사회와 또 학부모님과 선생님들 앞에서 앞으로 잘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기 되겠습니다. 27일 새벽 4시 28분쯤 인천 남동공단의 한 다이아몬드 커팅날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 내 진공로 배관 등을 태우고 발생 1시간 22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2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과열된 진공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평 역사박물관이 전시회 헬로우 에스컴시티 굿바이 캠프마켓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평 미군기지와 함께했던 부평 구민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1945년 9월 일제강점기 당시 조병창 부지에 부평 미군기지를 세웠습니다. 이후 부평 미군기지는 약 70년 동안 지역과 함께 했는데요. 전시회에서는 당시 부평 미군기지에서 사용했던 물품과 기지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와 포유개발이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 지식산업센터 기부채납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포유개발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을 부평구에 기부채납하고 부평구는 기부채납시설을 기업 지원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과 기숙사,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3층 규모로 오는 2022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부평구와 인천관광공사가 부평풍물대축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여행사와 함께 부평풍물축제를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평구는 부평 문화의 거리와 부평 지하상가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부평 풍물대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부평대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다소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후덥지근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 지역도 주말과 다음 주 초에 걸쳐 2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월요일 오전에 각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대체로 오전엔 20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